일단 이제 그런 일진 또는 그 학교 폭력, 그런 악한 짓을 할 정도의 청소년들은 사실 교화가 어려울 정도의 소시오패스적인 측면을 타고난 친구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면, 좋은 어른이 되려면 아이들한테, 후속 세대들한테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한테 정말 원하는 거는 이제 자기로서 사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취향이나 기호,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또 어렸을 때는 많은 부분을 부모한테 의존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거의 이제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쥔 그런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가치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다 엄마 아빠에 맞춰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럴 필요 없다. 너는 네가 판단을 해서 좋아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지. 엄마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걸 싫어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얘는 아직도 이제 엄마가 싫으면 싫고 아빠가 싫으면 싫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자기가 되고 싶은,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직업,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는 해주지만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네가 생각해서 결정을 해라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런 일진 또는 그 학교 폭력, 그런 악한 짓을 할 정도의 청소년들은 사실 교화가 어려울 정도의 소시오패스적인 측면을 타고난 친구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메타인지니 도덕적인 얘기 아무리 해줘봤자 안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정 교화의 목적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좀 나아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적용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인구의 4%에 해당하는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도 나의 행위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된다. 그래서 인생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빨간 줄이 가고 취업 안 되고 정말 나의 사는데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을 자꾸 보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기 행동을 좀 조절하는 데 영향을 분명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메타인지의 영역은 아니고 나한테 해가 되니까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의 프로세스고요. 근데 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일진 애들한테 동조하는 수준의 친구들은 이제 그런 메타인지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이거를 당하는 애들은 어떤 느낌일까? 그 애들에게 나는 어떤 이미지로 지금 보여질까? 내 행위를 내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돌아봤을 때 어떤 식으로 떠올릴 수 있을까? 혹시 부끄러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거죠.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한테 내가 떳떳한 아빠,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생각이 연결이 안 되면은 아마 인구 중에 4%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은오적이라고 하는 연진이와 그 일당들의 행동을 보고 저건 정말 어른스럽지 않다. 왜 이렇게 쟤들은 크지 못했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졌습니다. 일단 연진이가 대표적인 빌런인데, 연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행동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계속 이제 엄마한테 그 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고등학교 때 자기가 하던 일진의 행동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글로리에서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하도영이라는 인물이죠. 이제 예솔이 아빠. 그래서 나이스한 개새끼라고 이제 묘사가 됐는데, 저는 이제 분류를 하자면 하도영은 좋은 어른 쪽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차이를 얘도 재벌집 자식으로 컸고 원하는 걸 아마 많이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근데 이런 이제 재준이나 연진이처럼 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도영은 많은 한계 상황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드러나는 게 예솔이를 지키려는 모습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동은이에 대한 그런 공감을 느끼는 장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하도영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느낀 게, 문동은의 집에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남의 집에 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지, 한국에서. 근데 이 연진이는 신발을 신고, 담배 아무 데나 이렇게 버리고, 이 하도영이 만난 최고의 한계 상황은 예솔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굉장히 좌절했죠. 아내는 바람피고 애가 심지어 자기 애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그 하도영은 예솔이를 자기 자식으로 품는 결정을 내려요. 이게 이제 그동안 예솔이하고 쌓아온 예솔이 아빠로서의 자기 모습을 통합하는 과정이죠. 이게 통합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내 핏줄이 아니니까 얘를 버릴 거다라는 결정을 할 겁니다. 존재주는 그 예솔이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게 나의 핏줄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사랑이 아닌 소유욕에 가까운 굉장히 그 저급한 물건을 내 거 챙기듯이 이제 그런 식의 집착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자기를 통합한 사람과 통합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 것을 이제 나의 자아를 통합하고 나의 가족을 챙기는 모습에서 하도영은 좋은 어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정이는 나름 자수성가형 인물이기는 한데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이제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갖지 못한 거를 가진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 또 세탁소 집 딸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제 거기 손님이 맡긴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가 여러 가지 컴플렉스에 시달렸을 겁니다. 열등감. 누구나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컴플렉스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컴플렉스를 내가 받아들여서 더 성숙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사실 이것도 강박일 수 있거든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컴플렉스를 받아들여야지 자꾸 보기 힘든 거 보고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모습도 내 모습이라고는 인정하실 수는 있어야죠. 분명히 그 컴플렉스의 원인이 되는 그런 자기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꺼내가지고 자꾸 보면서 더 가슴 아프고 괴로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단계로 인식은 하고 통합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인정할 마음의 준비까지는 하시는 게 그런 이제 불필요한 고뇌와 갈등, 불안, 초조,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는 약간 자유로워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죠.